안녕하세요. 처음에 영상을 딱 10개만 올려볼까 하고 시작했는데 하다보니 구독해주신 분들이 1100명이나 되었네요. 정말 감사드리고요. 사실 처음부터 이런 컨텐츠로는 키울 가망성이 거의 없다고 생각했었고 지금도 그 생각은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1000명 넘게 이렇게 해주시니까 이게 뭐랄까 기분이 좀 괜찮네요. 그래서 오늘은 앞으로 2, 3년간 팔지 말고 최소 2배 이상 보고 갈 주식이라고 한번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제 기준으로는 저희 장투계좌에 있는 주식들이 모두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는데 작년 기준이라면 무조건 LG화학, 네이버, 현대차를 했을 것이고요. 21년 6월 19일 현재 기준으로는 탑픽은 SK지주, 현대차입니다. 제가 투자한 이유들이 큰 변화가 없다면 오르든 내리든 별로 신경 쓰지 않고 냅둘 수 있는 주식들이고요. 이 외에도 SK이노베이션, 현대모비스도 괜찮아서 매집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 중에서 오늘은 제가 3번 정도 영상을 올린 SK지주에 대해서 한번 정리해볼까 합니다. 나머지 기업들에 대해서도 조만간 영상을 정리해서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이런 거 말고 쓴소리나 잘못된 점 지적해 주시는 게 저는 정말 더 좋습니다. SK 사업현황입니다. 2020년 사업보고서 기준이고요. 자체 사업 SK CNC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그냥 지주회사인 거고요. 20년 말 기준으로 한 325개의 종속 회사를 거느리고 있고, SK 지주가 실제 들고 있는 거는 SK CNC, 그러니까 SI 업체죠. 한 1.8조 매출을 올리는 요거 하나랑 배당금 한 1.6조 받는 거, 그래서 한 3.4조 매출 올리는 거 제외하고는 나머진 다 자회사에서 올리는 매출입니다. 그러니까 상장된 이노베이션, 텔레콤, 네트워크스, SKC 등에서 한 70% 매출을 올리고 있고요. 7, 80%를 나머지 SK건설, ENS, 팜테코, 머티리얼즈 이런 데서 나머지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은 보통 한 4조 정도 하는데 연간, 작년은 SK이노베이션이 한 2.5조 적자를 보면서 전체적으로 1600억 적자를 봤고요. 기본적으로 100조 매출, 전체적으로 100조 매출에 한 4조에서 5조 정도 영업이익을 올리는 그룹이라고 보면 됩니다. 지배구조는 간단합니다. SK 지주가 있고요. 이 지주를 최대 주주 일가가 28.5%의 지분을 가지고 지배하고 있고요. 이 SK가 나머지 이노베이션, 텔레콤, 네트워크스, SKC, 에코플랜트, 팜테코 등등 상장된, 비상장된 회사들을 지배하고 있고, 그 회사 밑에 또 손자 회사들이 쭉 깔려 있는 겁니다. 이 SK 지주는 최태원 일가가 한 28.5% 들고 있고요. 이건 작년 말 기준이니까 좀 다릅니다. 28.5% 들고 있고요. 국민연금의 8%, 자사주 25%, 즉, 요 28.5%로 나머지 걸 다 안정적으로 지배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 놨습니다.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면 이렇게 되는데 너무 복잡해서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사업 현황을 보면 작년 말 기준으로 325개의 종속회사가 있는데, SK 이노베이션 기준 계열은 64개, 이노베이션 에너지, 아이 테크놀로지, 그리고 텔레콤 계열, 텔레콤, 브로드밴드, 원스톱, 플래닛, 11번가 등등등 이렇게 있고요. 네트워크스, SKC, SK건설, 지금 에코플랜트죠. 그리고 SK ENS, 그리고 기타 머티리얼즈나 바이오팜, 바이오텍, 실트론, 팜테코 등등이 있습니다. 정말 많은 자회사들 가지고 있고요. 특히 88조의 매출 중에 SK 지주가 들고 있는 사업은 매우 심플합니다. SK 지주 부문, 사업 부문 해서 총 3.4조의 매출을 올리고 있고요. 지주 부분은 그냥 배당금 1.4조, 그리고 브랜드 로열티 0.24조 해서 한 1.67조 정도 되는 거고요. 사업 부분 SK CNC가 IT 서비스 제공하면서 일으키는 매출이고 1.8조에 한 1,800억 영업이익을 하고 있습니다. 결론은 그냥 배당금 1.5조, 그리고 SK CNC가 한 2천억 버는 거에서 약 1.7조 정도 이익을 보고 있는 게 SK 지주가 들고 있는 거고요. 나머지는 전부 다 자회사라고 보면 됩니다. 그 자회사의 지분을 들고 있는 거죠. 그래서 20년 말 기준 장부가액 기준으로 하면 전부 다 더하면 한 16.25조 정도 지분을 들고 있는데, 플러스 알파 자사주 한 5조 정도 있고요. 근데 이건 장부가액이니까 실제 금액은 다릅니다. 근데 지분 가치를 봐보면 SK는 SK텔레콤, 이노베이션, SKC, SK네트워크스 이렇게 상장된 회사들 들고 있는데 6월 18일 기준입니다. 제가 정리한 거고요. SK는 현재가 28만 2천원, 그리고 시총이 한 20조 정도 됩니다. SK텔레콤은 시총이 23조고요. 다 비슷한 방법으로 쭉 더하면 SK그룹에, 그러니까 SK 지주가 들고 있는 상장된 회사들의 시총은 약 90조 정도 되는 거고요. 이 중에 SK 지주는 SK텔레콤의 지분을 30% 들고 있습니다. 그럼 23조에 30%니까 약 7조 정도의 지분 가치를 들고 있는 거고요. 이건 SK가 들고 있는 겁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이노베이션이 25조 정도
시총인데 그 중에 33% 들고 있으니까 8.5조, 2.2조, 네트워크스 뭐 6천억, 머티리얼즈 1.7조 이런 식으로 다 더하면 SK 지주가 들고 있는 지분의 합은, 상장된 회사의 합은 26.5조입니다. 그리고 비상장된 회사들은 제가 임의로 좀 더한 건데 약 16조 정도 됩니다. 이건 뭐 그때그때 다르기 때문에 일단 큰 틀만 보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현재 SK 지주가 들고 있는 지분을 다 오늘 갖다 판다 라고 생각하면 대략 한 42조 정도 되는 건데, 여기 자사주 5조를 빼놨습니다. 그럼 전체적으로 다 팔아버리면 47조가 되는 거고요. 그러니까 SK 지주의 시총 빼고 나머지 그 외의 기업들에 대한 들고 있는 것만 47조를 들고 있습니다. 즉 보유한 상장사 지분만 당장 팔아도 26.5조 나오고 있고요. 거기다 비상장 지분, 그 자사주, 거기다 차입금이 한 7조 정도 되더라고요. 그럼 약 40조 정도를 당장 갖다 팔면 되는데, 문제는 SK의 현재 시총 19.8조입니다. 20조죠. 6월 18일 기준으로요. 왜 이렇게 적냐? 뭐 지주회사를 투자해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할인율을 좀 받고 있으니까 더블 카운팅이 된다, 이거 어디다 쓸 건데 등등으로 할인율이 뭐 30에서 70%까지 받고 있는데, 그래서 보통의 지주회사들은 시총을 계산할 때 일반적인 방법을 쓰는 게 아니라 나부, 네데스 밸류라고 해서 지분 가치가 얼마를 들고 있고 거기에 일괄적으로 할인율을 곱해서 그게 이거의 시총이고 목표가다,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하곤 합니다. 최근에 6월 9일날 메리츠증권에서는 목표 주가를 33원을 얘기했는데 그 이유가 상장된 지분 가치는 26조고 비상장사 지분 가치는 13조다 들고 있는 게 현재 기준으로, 6월 9일 기준으로요. 그리고 자체 사업 영업 가치는 3.6조 정도 돼서 이거 다 합치면 42조 정도 되는데, 현재 차입금이 6.9조니까 이거 빼면 35.2조다 라고 평가를 해놓고, 참고로 자사주 5조는 제외해놨습니다. 유통주식수가 지금 5,200만 주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7천만 주거든요. 그러니까 계산할 때 자사주 빼고 얘기한 겁니다. 귀찮으니까, 어려우니까요. 그리고 기존에는 SK 지주가 SK 하이닉스를 자회사 편입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소멸됐으니까 뭐 할인율을 기존 30에서 50%로 확대 적용하겠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을 때 할인율 50% 때렸을 때 목표 주가는 34만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6월 9일날 메리츠증권이고요. 6월 10일날 IPK 투자증권에서는 목표 주가는 42만원이다. 그 중에 상장 기업은 25조, 비상장 12.5조 다 비슷해서 지분 가치는 42조 정도 되는데 여기는 30% 할인율을 적용했습니다. 그때 다른 거죠. 참고로 ENS도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여기선 기업 가치를 6.1조로 했는데 요 좀 전에 메리츠에서는 2.6조, 거기서 2.34조를 얘기했습니다. 지분율 곱해갖고요. 이것만 해도 4조 정도 차이가 나는 거고 그때 매우 다른 겁니다. 하지만 큰 틀은 알 수 있습니다. 지주회사 같은 경우에는 SK 지주가 상승할 조건은 총 3가지인데 자회사들의 지분 가치가 상승한다. 즉 상장된 회사들의 지금 이노베이션이 지금 25조 정도 되는데 요게 지분 가치가 2배로 올라가면 SK 지주가 되고 있는 그 값어치도 지금 8조에서 16조로 바뀌는 거고 이렇게 올라간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지주회사에 적용되는 할인율을 최소화시킨다. 그러니까 IBK는 30%를 적용했고요. 메리츠는 50%를 적용했습니다. 뭐가 맞는지 아무도 모르니까 자기 나름대로 기준을 세운 건데 되게 일괄적으로 그냥 갖다 때리는 엿장소 마음대로 상황인 거고요. 요걸 최소화시키는 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자체 사업의 영업가치 증가, 즉 SK CNC의 영업가치 증가를 시키거나 차입금을 감소시키거나 배당금을 증가하거나 돈 신사업을 투자해서 현금을 막 돌리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는데 일단 가장 큰 건 1번과 2번이죠. 자회사들이 주가가 올라가거나 지분 가치를 올리거나 할인율을 최소화시킨다. 이 2개 가장 중요합니다. 즉 2021년 기준으로 매출액을 보면 한 100조, 90조 정도 매출을 올린다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2021년입니다. SK 지주가 연결 기준으로. 이 중에 SK 이노베이션이 매출이 한 50%입니다. 그리고 텔레콤이 20%고요. 이 2개 합치면 70%가 SK 이노베이션과 SK 텔레콤인 거고요. 나머지가 30%를 가지고 있습니다. 즉 얘네가 매출이 올라가고 전체적으로 영업이익이 큰 틀로 매출도 올라가고 영업이익이 올라간다 라고 하면 요 아래 자회사의 주가도 분명 상승을 할 겁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래서 지금 메리츠에서 6월 9일날 나온 걸 보면 2020년에는 81조 매출을 올렸는데 21년에는 94조 매출이다.
22년은 100조, 23년은 105조 매출을 올릴 거고, 영업이익도 작년에 1600억 적자를 봤는데 이번 년에 4.4조, 내년에 4.5조, 5.5조 큰 틀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매출도 올라가고 영업이익도 올라가고 있죠. 당기순이익도 보면 괜찮게 올라가고 있는 거 보니까 크게 문제가 없는 겁니다. 그리고 일반적인 경우에 뭐 PER이나 뭐 EBITDA나 뭐 ROE를 좀 봐야 되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도 역시 자체 사업이나 SK 지주가 되고 있는 자체 사업은 별로 없기 때문에 그냥 큰 틀만 보면 되고요. PER도 내려가고 있고 EBITDA도 좋아지고 있고 ROE도 좋아지고 있습니다. 그럼 분명 이 자회사들은 잘 될 거라는 겁니다. 예상을 하고 있는 거고요. 특히 이노베이션이 좋아진다는 거죠. 텔레콤도 선방할 거고, 네트워크스, 건설, 뭐 ENS 전부 다 좋아질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개별적으로 분석했을 때도 모두 괜찮아질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자회사들의 지분가치 상승은 일어날 것 같습니다. 근데 할인율은 어떻게 될지 그때그때 다른 거죠. 그래서 제가 투자 포인트를 이렇게 정리했었습니다. 일단 SK지주는 투자 전문 지주회사 성공이라는 내러티브를 만들고 있고, 연간 1조의 배당금을 계속 투자하고 있고, 그 투자된 게 다시 이익이 회수되고 있고, 그걸 다시 신규 투자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놨다. 물론 뭐 자기들이 얘기한 대로 뭐 바이오나 첨단 소재 이런 식으로 4대 영역에 집중 투자해서 쭉 올리겠다라고도 포트폴리오 잘 짜고 있고요. 그리고 SK이노베이션, 텔레콤, ENS, 네트워크스, 에코플랜트 등 자회사들의 실적이 계속 늘어날 겁니다. 이건 확실합니다. 그리고 현재 팜테코나 실트론, 에코플랜트, ENS 등 비상장 자회사들도 신규 IPO 될 때마다 그 값어치가 현재보다 분명히 올라갈 거고요. 현재 뭐 장부가액으로 얘기하는 데도 있고요. 뭐 팜테코가 지금 2조라고 얘기하는데 전 이거 5조에서 10조 이상 보고 있습니다. 10조까지 보고 있는 상황인 거고요. 그리고 가장 큰 게 최대 주주의 지배구조 강화가 무조건 필요. 그래서 SK 지주가 이게 값을 무조건 끌어올려야 되는 겁니다. SK 그룹은 SK 지주가 정점에 있고, 그 정점을 최태원 일가가 28.5%의 지분을 가지고 지배하고 있습니다. 즉 SK 지주의 현재 지금 시총이 20조니까 이 중에 30%면 6조입니다. 6조를 가지고 나머지 모든 기업들을 지배하고 있는데 325개. 지금 머티리얼즈나 이노베이션, 제가 아까 계산한 요 상장된 토탈만 합쳐도 90조입니다. 90조를 지배하는데 지금 6조만 가지고 지배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더 문제는 이게 더 커지려면 요 하이닉스, 이게 시총이 90조입니다. 나머지 거 다 더해도 90조인데 요거 하나만 지금 90조 시총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얘가 지금 SK 지주의 자회사인 SK텔레콤, 텔레콤의 자회사가 돼서 SK 손자회사로 지금 묶여 있죠. 투자를 지금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배당금도 지금 텔레콤 올라가고 있고 모든 투자가 지금 좀 걸려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얘를 손자회사가 아닌 자회사를 한 단계 올리는 게 SK한테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근데 이걸 올리려고 하니까 SK 하이닉스 너무 비싼 상태이기 때문에 이걸 그대로 올려버리려면 이걸 사서 오는 건 불가능하고요. SK랑 SK텔레콤 투자회사를 합병해 갖고 한 단계 끌어올려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또 문제가 이 지분율이 희석이 됩니다. 이건 이따 지배구조 가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할 건데, 일단 현재 결론은 SK는 절대 명제가 최태원 회장 일가의 지배구조를 강화시키는 겁니다. 지금 전체적으로 기업이 커가고 있는데 SK 지주가 안 크니까 나머지 거 금액은 계속 커지고 있는데 이게 안 커지니까 지금 점점 쪼그라들고 있고요. 점점 컨트롤 되기 어려워질 겁니다. 이 상태로 냅두면. 그래서 저희 투자 포인트는 무조건 지배구조가 필요하고, 그래서 SK 지주 값을 끌어올릴 거다. 그래서 SKT, 신설되는 투자회사 합병은 필수. 왜냐하면 SK 하이닉스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저는 이건 무조건 할 거라고 보고요. 예전에 뭐 인적분할 자사주 11.7% 어떻게 처리할 거냐, 이게 어떻게 될 거냐에 따라서 달라질 거라고 했는데 일단 전부 다 소각 처리됐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납으로만 따지기에는 어려운 상황인 거고, 기업의 내러티브가 팜테코, ENS 그리고 SK이노베이션 이쪽이 어떻게 되냐 따라 달라질 거고, 반드시 성장해야 되는 거고, 투자한 기업들의 이익이 회수돼야 되고, 이게 회수된 걸로 다시 재투자하는 선순환 구조가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뭐든 하든 결론은 반드시 SK 지주의 가치를 올릴 거다. 이게 메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자회사도 커갈 건데 SK 지주도 값어치를 같이 올려야 된다. 그것도 많이. 왜냐하면 하이닉스를 먹어야 되니까.
이게 저의 투자 포인트였고요. 이게 첫 번째 제 영상이었고요. 그 투자 리스크는 이거였습니다. 종속기업의 실적에 따라 주가 변동성이 너무 심하다. 근데 이건 모든 기업이 그렇고요. 특히 SK는 SK이노베이션이랑 SK텔레콤이 70%의 매출을 올리고 있습니다. 요거에 따라 좀 심한 상태인 거고요. 그리고 투자 리스크 중에 IPO가 혹시 밀리거나 오너 리스크. 최태원 회장은 똑똑한 CEO는 맞습니다. 하지만 존경받는 CEO급은 아닙니다. 워낙 이것저것 안 좋은 일을 많이 했었죠. 최근에 SK 실트론도 지금 좀 이슈가 되고 있는데 자기 개인적으로 한 25% 정도를 사들였죠. 이것도 나중에 뭐 시간 되면 정리할 건데 일단 오너 리스크가 꽤 큰 거고요. 이혼 소송은 뭐 그렇게 클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마 적당히 정리될 거고. 그리고 지금 최태원 회장이 지금 60년생이니까 62세 정도 되는데 승계 문제가 좀 있으면 일어날 것 같은 승계 문제를 할 것 같은데 현재로서는 쉽지 않아 보입니다. 별로 작업된 게 없어 보여요. 이것도 찾아봤는데. 그리고 SK ENS의 수소 사업, SK 이노베이션 배터리, SK 팜테코의 CMO 성장이 더딜 경우 이건 재점검이 필요합니다. SK 지주에 올라가려면 자회사들도 성장해야 되고 할인율도 내려야 되는데 자회사들이 성장 못한다. 이럴 경우에는 조금 문제가 될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SK텔레콤이 분할을 했습니다. SK가 SK텔레콤을 지분을 원래 26.8% 들고 있었는데 이 중에 SK텔레콤이 지금 기존의 사업회사 그리고 신설회사로 6대4로 분할을 했죠. 인적 분할을 지금 결의했습니다. 확정은 아니고요. 나중에 10월달에 확정이 될 건데 아마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지금 SK 지주가 있고요. 그 아래 SK 신설 투자회사가 있고 사실 뭐 SK텔레콤 그대로입니다. SK텔레콤 사업회사는 뭐 기존과 동일한 건데 문제는 지금 이거 가장 큰 문제가 SK 하이닉스였죠. 신설 투자회사 가지고 있는 이 90조짜리 하이닉스 시총이 90조고 연간 영업이익이 5조에서 12조가 되는 하이닉스입니다. 이걸 한 단계 올려야 지금 이게 1번 지주회사가 있고요. 자회사가 있고 하이닉스가 지금 3번 손자회사입니다. 지금 손자회사는 여러모로 공정거래법에 걸려서 투자나 이런 거 배당금이나 이런 게 많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걸 한 단계만 끌어올려도 자회사급으로 끌어올려도 SK는 날개를 달 겁니다. 지금 SK의 매출은 21년도에 94조 2022년도에 100조 영업이익은 4조에서 4.5조입니다. 근데 여기에는 지금 하이닉스가 못 들어가 있고요. 손자회사이기 때문에 만약 하이닉스가 자회사로 끌어올려진다 얘랑 합병이 돼갖고 끌어올려진다 한 단계 더 위로 그러면 매출액은 30에서 40조가 올라갈 거고요. 100조짜리가 130에서 140조가 될 거고요. 영업이익은 기존의 4조에서 5조에서 곱하기 2가 될 겁니다. 최소 5조 한 12조까지 올라갈 겁니다. 현재 5조인데 플러스 5조에서 12조가 더하기가 되질 겁니다. 어마어마해지는 거죠. 그렇게 되면 SK 지주의 기업 가치도 곱하기 2는 매우 쉬워지는 거죠. 이걸 하고 싶은 건데 해야 되는 거고 가장 큰 문제가 지금 요겁니다. SK 지주가 지금 20조 신설 투자회사가 지금 한 SK텔레콤이 지금 24조입니다. 기존에 24조였는데 얘가 6대 4로 한다고 하면 얘가 14조가 되는 거고요. 얘가 10조가 되는 겁니다. 전 이거 보면서도 되게 신기했습니다. 이게 10조밖에 안 되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왜냐하면 SK 하이닉스가 90조짜리인데 20%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얘만 18조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할인율 50%를 때려도 하이닉스 지분 가치는 9조입니다. 나머지 거 다 빼더라도 얘 하나만 10조 가까이 되는 건데 10조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시장에서 먹힙니다. 이게 조금 신기했고요. 물론 나중에 얘 진짜 인적 분할돼서 11월 말에 상장이 되면 얘는 좀 많이 올라갈 확률이 높아 보입니다. 현재로서는. 그래서 현재 기준대로 보면은 얘 올리는 게 당연한 건데 얘랑 합병을 해서 그럼 문제되는 게 딱 하나입니다. 최대 주주 일가가 현재 28.5%의 지분을 들고 있는데 이게 지분율이 희석이 돼버리죠. 현재 한 28%로 이 모든 걸 지배하고 있는데 얘가 10조에서 15조 정도 끌고 들어오면 이 지분율이 20% 이하로 떨어질 겁니다. 그러면서 다른 주주들이 막 들어올 거예요. 그럴 때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더군다나
이혼 소송도 걸려있고 나중에 승계 문제도 걸려있기 때문에 요 이하로 떨어지는 거는 매우 문제되는 거고요. 특히 최태원 회장이 들고 있는 건 18%밖에 안 됩니다. 18%에서 한 3분의 1 정도 떨어져 나가면 한 12%에서 13%밖에 안 되는 건데 지주회사를 12%만 들고 지배한다는 건 쉽지 않은 일입니다. 최소 20% 정도는 들고 있어야 일가 기준으로 한 30%, 최대 주주 입장에서는 20% 정도 들고 있어야 좀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데 쉽지 않은 상황인 거죠. 그래서 지배구조 시나리오는 지난번에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당분간 SK지주와 SKT 신설회사 합병은 어려울 것이다. 왜냐하면 이게 너무 금액이 커졌고요. 커질 것이고요. SK지주가 너무 쌉니다. 지분율 희석이 일어날 건데 이렇게 되면 최태원 회장이 오케이 안 할 겁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최대한 SK지주 가치를 올리는 게 필수다. 덤으로 SK투자회사 주가를 누르고 싶네. 그리고 SK사업회사는 업하고 투자회사는 다운시키는, 즉 SK지주 올리고요, SK텔레콤 사업회사 올리고요, SK신설투자회사 내릴 겁니다. 왜냐하면 아마 유력한 방법이 SK 주식회사가 공개매수 방식의 유상증자가 유력합니다. 그러니까 유상증자를 하는데 공개매수 하겠다. 신설투자회사 주식 주면 SK텔레콤 줄게 라고 얘기를 하면서 유상증자를 할 겁니다. 그래서 얘 주식을 빨아들이고요, 얘 들고 있는 거를 주게 될 겁니다. 이쪽으로.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예전처럼, 그리고 얘랑 합병을 하면 요 두 개가 SK텔레콤도 들고 있고 하이닉스도 들고 있는 아름다운 모습이 되는 거죠. 심지어 지분율까지 올라가는. 요 계산법은 조금 복잡해서 나중에 시간 돼서 다시 한번 정리할 거고요. 그래서 결론은 SK투자회사 주가를 누르고 싶은데 쉽지 않죠. 가만히 있지 않을 겁니다, 주주들이. 그러면서 SK사업회사 주가는 올리고 싶고, 이렇게 돼서 지금 이걸 하고 싶기 때문에 자사주 소각을 했고요. 그리고 액면 분할을 했고요. 최근 액면 분할까지 나왔죠. 그리고 분기배당 처음에 했고, 자사주 소각을 했고, 액면 분할까지. 얘를 올릴 수 있는 건 방법은 모두 다 하고 있습니다. 얘는 떨어지면 안 되는 겁니다. 나중에 하기 위해서 SK텔레콤 주가를 올려야 되기 때문에 분기배당, 액면 분할 하고 있고, 얘는 지금 살짝 애매한 상황인 거죠. 얘를 떨어뜨리고 싶은데 할 수 있는 방법이 별로 없기 때문에 나중에 11월 말에 상장이 되면 꽤 흥미진진할 겁니다. 그리고 배당은 계속 늘어날 것이고 자랑할 겁니다. SKT, 그리고 SKENS, SKT 투자회사, 이노베이션 등의 자회사들의 배당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좀 애매한데요. SK 주식회사와 투자회사의 자사주 매입이 될 건지, 이건 세모입니다. 참고로 지금 SK지주는 자사주 25%를 들고 있고요. 25%를 들고 있는데 나중에 요거는 아마 소각되거나 수합하거나, 이건 꽃놀이피기 때문에 분명히 어디선가 쓸 겁니다. 요걸 소각시키는 순간에 진짜 말 그대로 전량 다 소각을 한다. 그럼 가만히 있어서 이 지분이 올라가는 거거든요. 한 38%, 37, 8%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요 자사주 소각하고 얘 올리고 SK지주 올리고 얘 내리고 요거 합병해버리면 유상증자 방식으로 이거 거의 숫자 안 바뀌면서 오히려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안 바뀌면서 하이닉스가 올라오는 겁니다. 위로. 꽤 좋은 방법이기 때문에 이 자사주는 무조건 소각이나 수합이나 어떤 방법을 할 겁니다. 적어도 일부는. 최소한 10에서 15%는 날릴 거라고 보고요. 하면서 주주가치 제고라는 아주 좋은 떡밥을 던지겠죠. 실제 주주들도 좋은 거기 때문에 반대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건 가지고 있었자 쓸모가 없거든요, 지금은. 돈이긴 하지만. 근데 거기다가 추가로 더 매입을 한다. 그러면 이건 나중에 무조건 나중에 소각하려고 끌어당기는 거고요. 그래서 시총 20조에서 40조에서 50조 상승은 자회사 성장, 그러니까 SK이노베이션이나 ENS, 텔레콤 이런 거 성장으로 반드시 해야 되고요. 그리고 펀테코, 아까 말씀드린 ENS나 실트론 이런 게 IPO가 필수고요. 추가 스토리텔링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바이오미, 수소, 그 전기차 배터리 사업들이 점프업 하면서 상승하면 어느 순간 폭발적으로 추가 상승이 될 거고요. 그리고 어느 순간에 SKT 신설회사 합병해서 얘는 SK 하이닉스를 가져올 거야. 현재 100조 매출에 4조 영업이익인데 140조 매출에 영업이익이 10조에서
15조가 될 겁니다. 될 거야 라는 회사가 되는 겁니다. 그럼 무조건 점프업 하죠. 근데 이거의 절대 조건은 SK 지주 가치를 반드시 올려야 됩니다. 하이닉스를 가져와야 되거든요. 그게 저의 결론이었습니다. 투자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찾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CEO가 대놓고 주가 7배에 올리겠습니다 라고 발표하고 있죠. 이 말은 역으로 저희는 반드시 주가를 올려야 됩니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까 말씀드린 뭐 투자 전문 지주회사 신규 IPO 계속 할 거고, 그러니까 자회사 실적 올라갈 거고, 자사주도 소각이나 수합할 거다. 하지만 뭐 결론은 그냥 이겁니다. 뭐를 하든 SK 지주의 가치는 반드시 역설적으로 올릴 거다. 이걸 같이 극대화하는 후에 하이닉스를 가져올 거고요. 현재 시총 20조 미만에선 걱정 말고 먹어도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고, 시총 40조, 최소 40조까지는 보고 있는 거고, 이 사람들이 말한 대로 140조까지 올라갈 거냐? 이건 좀 아닌 것 같고요. 하지만 40조에서 6조 정도는 무리 없이 올라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런 건 넘어가고요. 그럼 앞으로 뭘 보면서 투자를 해야 되는지 전 이걸 계속 체크할 겁니다. SK이노베이션, 텔레콤, ENS, 팜테코 요 4개 기업의 실적이 계속 우상향할 거냐, 문제 없냐. SK이노베이션과 텔레콤, ENS는 배당금의 거의 90%를 얘네가 올려주고 있습니다. SK 지주에. 얘네가 반드시 성장을 잘 해야 되고요. 팜테코는 시총이 현재 뭐 장부가액은 8천억인데 한 10조까지 올라갈 수 있는 기업이라고 보기 때문에 얘가 얼마나 CMO 사업을 키울 수 있냐. 합성 CMO도 그렇고 최근에 이포스켓이 인수한 것처럼 유전자 CMO까지 올라가서 정말 얘가 쫙 올라갈 수 있냐 라고 해서 이 4개 기업이 무조건 집중적으로 파고 들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하이닉스를 가져오는 것에 대해서 SK텔레콤 사업회사와 투자회사가 어떻게 운영되는가를 잘 보면 됩니다. SK텔레콤 사업회사는 분기배당, 자사주 소각, 액면분할까지 가치를 올리기 위해서 모드 카드를 쓰고 있습니다. 추가로 할 수 있는 뭐 배당률을 더 준다, 아니면 자사주 매입한다, 아니면 다른 뭐 좋은 신규 투자를 한다 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고요. SK텔레콤 신설투자회사가 초기에 주가가 상승이 유력한데 이걸 어떻게 누를 수 있는가, 그냥 쭉 올라가는 냅둘 것인가, 아니면 뭐 다른 방법을 쓸 수 있는가, 요거 2개를 잘 쫓아가 보면 요 SK와 SK 신설투자 합병이 가능할 것인가를 쫓아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SK 하이닉스를 자회사로 가져올 수 있는가. SK 지주 배당이 연 1조에서 1.5조가 꾸준히 현금이 들어가야 이거 기준으로 배당을 할 거고요. 신규 투자를 할 겁니다. 물론 기존에 한 6조 정도 투자한 걸로 다시 이걸 투자한 걸 회수해서 다시 또 투자할 수도 있지만 무조건 이 배당금이 1조에서 1.5조는 꾸준히 유지해서 계속 현금을 유지시켜줘야 됩니다. 이게 키는 SK ENS에서 계속 5에서 7천억 정도의 배당금을 지급이 가능한가. 지금 부채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데, 참고로 SK ENS는 지금 수소 사업이나 뭐 새만금 사업, 뭐 천연가스 등 엄청난 돈 들어가는 사업을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부채비율이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요건 나중에 제가 아마 SK ENS는 별도로 하나 뺄 겁니다. SK ENS랑 SK 이노베이션 요 2개는 제가 별도로 하나 빼갖고 분석을 할 거거든요. 요 2개가 가장 큰 키고요. 하이닉스를 가져오는 거는 텔레콤이 키입니다. 그리고 그룹의 포트폴리오가 구성이 예상대로 잘 될 것인가. 전 이런 걸 보면서 체크를 할 거고, 이게 크게 문제가 없다고 생각하면 향후 한 2, 3년간은 들고 가면서 최소 2배 아니면 3배까지 보면서 투자하고 있는 기업이 SK입니다. 참고로 어느 분이 여쭤봐서 지금 하나 살짝 했는데, SK 하이닉스 자회사 가져오는 거 관련해서 SK와 SKT 신설회사 간에 합병 없음을 확신한다는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유한타증권에서 4월 15일 날 나온 거고요. 근데 요게 6월 14일 보면 SK와 SK 투자 합병 시나리오를 기대, 장기적으로는 그런 방향이 진행될 수 있다. 하지만 쉽게 진행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다 라고 살짝 어감이 바뀌었습니다. 뉘앙스가 바뀌었죠. 하지만 메리츠에서 6월 10일 날은 또 이렇게 편입 시나리오가 현실화되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애널리스트도 좀 헷갈리는 겁니다. 이게 진짜 할 건지 안 할 건지. 근데 저는 투자를 할 때 내가 만약 SK 지주를 운영한다면 얘는 무조건 가져와야죠. 물론 이것저것 힘든 상황이 있긴 하지만 얘를 가져와서 쭉 키워야 한 번 단계 점프를 할 수 있는데 안 가져올 이유가 없는 겁니다.
물론 지분 희석을 어떻게 최소화시킬 거냐 지금 머리 쓰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6월 3일날 KB증권에서도 합병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 당분간입니다. 하지만 합병을 가정하면 대주주 입장이 유리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얘는 할 거라고 뉘앙스를 하고 있고 당분간 안 한다는 거죠. 결국엔 하게 될 겁니다. 그게 23년, 24년, 25년 언제가 될지 모르겠지만 그게 빠른 시간에 전 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의 전제 조건은 SK 지주가 올라가고 지주의 가치가 올라가서 이 합병을 하더라도 얘와 합병을 하더라도 이 희석이 덜 될 때 SK 지주의 가치가 올라가고 얘는 가치가 내려가서 얘도 올라가겠죠. 얘가 만약 저게 말한 대로 한 100조 정도 되고요. 얘가 한 20조 정도 되면 그냥 갖다 부딪혀도 자사주 살짝 건드리면 이거 거의 안 건드려집니다. 근데 얘가 현재처럼 20조 그리고 얘가 지금 10조에서 15조가 된다고 하면 갖다 붙이면 얘 한 3분의 2만 남게 되는 거죠. 한 3분의 2 정도만 남게 되기 때문에 그건 조금 문제가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고민이 많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어떻게든 이걸 할 거라고 보고 있고요. 그래서 SK 지주가 이렇게 저희는 주가 7배 올리겠습니다 하고 어필을 하고 있고 좋은 것만 계속 투자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는 해야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오늘 여기까지고요. 제가 그동안 했던 거 그냥 간단하게 정리하면서 얘기를 했는데 조금 나중에 계속 ENS나 이노베이션 이런 기업 어떻게 앞으로 갈 건지 참고로 SK 이노베이션은 저희가 지금도 투자하고 있는 기업이고요. 배터리 중에 제가 LG화학은 작년까지 토픽이었고 금년 상반기까지도 들고 있었는데 조금 정리하면서 SK 이노베이션을 조금 바꿔 타고 있습니다. 바꿔 탔죠 이미 사실. SK 이노베이션이 현재로서는 그나마 좀 저평가되어 있는 것 같고요. LG화학은 뭐 물적 분할이 너무 컸고 현재 분명 가장 좋은 기업은 맞는데 쉽지 않을 것 같아서 LG화학은 좀 많이 줄여놨고요. SK 이노베이션을 좀 실어놨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고요. 구독자 1100명? 1000명이 되면서 이렇게 조금 기존에 했던 거를 한번 정리해봤습니다. 좀 어려울 수도 있고 좀 길어졌는데 늘어졌는데 혹시나 뭐 의견 있으시거나 궁금한 점 있으시면 얼마든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도 꽤 많은 돈을 지금 투자하고 있는 중이기 때문에 제가 뭔가 잘못 생각한 게 있으면 누군가 그걸 조언해주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좋아요 구독보다는 욕을 해주시는 게 더 좋습니다. 감사합니다.